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주 분석할 분은 올해 한갑이네. 이민생이니까 여자분이신데 여자로서 상당히 그 자존심 상할 것 같아. 처음에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처음에 결혼 안 하려고 그랬대요. 하도 이제 어머님이 상하로 결혼을 했는데 그때도 아마 그래서 본인 생각에 그 사주를 좀 보러 다녔나 봐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결혼하면은 이혼할 팔자인데 약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미안하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한두 곳 갔을 때는 아이고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다른 데 가면 달리 얘기하겠지. 막 이런 마음 먹고 다녔나 봐. 근데 가는 곳마다 결혼하면 이혼할 팔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주를 보면은 여러 가지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뭘 판단할 때 한 가지만 보고 이렇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가지, 세 가지가 중복이 됐을 때는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주신 분이 이제 여기저기 하도 오랫동안 물어보러 다닌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가기도 창피하다. 그래서 전화로 사주 좀 분석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럴만도 해. 근데 이제 이 사주 같은 경우 제가 몇 년 전에 어디 이제 특강을 갔는데 거기에 그 원장님이 나중에 그 특강을 하고 나서 원장님 방에서 이제 차 한잔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그 사주가 이 사주가 비슷했어요. 사주가 전부 다 계절로 치면 겨울이야. 가을도 없어. 다 겨울이야. 그게 얼마나 몸이 차가운 거야. 그래서 그러면 자녀분도 안 계시겠냐 했더니 자녀분이 두 분 있대. 근데 언제 그때 그 특강하면서 그때 이 만세력을 딱 쳐보니까 대운이 화가 왔을 때가 있었어. 대운이. 그때 딱 몸이 어느 정도 그 정도면 녹아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차가우면요 몸이 굉장히 차가워. 그래서 그때 그 원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몸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남편이 잠잘 때 그 원장님 배를 이렇게 만져줘야지 잠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차가워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은 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주 구조도 그 정도에 관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 따뜻한 화가 하나도 없잖아. 목도 없어. 목도 없다고. 이건 목인데, 말은 목인데, 이게 입춘 전에 지금 일목이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한겨울 같아 추워요. 이 입춘 때 잠도 깨진다고 그러잖아. 그 정도로 이렇게 차가운 무늬는 목인데 이것도 이게 한한 기운, 찬 기운이라는 거야. 자, 이런 사주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불이나 목이 있는 분들은 그런 대로 조구에서 그런 데를 맞는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된 건 처음이야. 제가 한 5년 전에 특강했던 그 원장님 그 사주 보고 나서 제가 지금 그동안 이렇게 여러 사주를 봤는데 이런 사주는 또 두 번째, 그때 말고는 그렇게 차가운 사주인데 이런 사주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남자들이 이 냉기를 느낀다는 거 몸에서. 본인은 웃고 이렇게 나름대로는 남자한테 이제 잘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웃는데도 거기서 뭘 느낀다? 냉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죠. 체온계를 재면 체온계가 똑같아. 36.5도. 그런데 내 몸에서 한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거죠. 기운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한번 한기가 가득한 사주를 한번 보면서 그 다음에 이런 사주는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사주를 좀 아시는 분들은 딱 보면은 몸이 너무 차가워서 좀 이렇게 따뜻한 어떤 게 없으니까 힘들겠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힐 수 있어요. 그런 사주를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보시면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시면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이민생이니까 61살이죠? 61살, 이민생. 자, 이 상태에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이민사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주를 이 전체를 우선 이 분석해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한난 조수 크게는 우리 조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를 조를 보시면 이게 지금 한이죠. 이 가을쯤 한, 한겨울 한, 겨울 한, 겨울 한. 이 기토는요. 여기에 이 토는 주에 목이나 화가 있을 땐 이것이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는데 차가운 흙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이게 차가운 흙이에요. 한. 이것도 한, 한겨울 한. 이건 인인에도 불구하고 입춘 입진 전이기 때문에 하나가 전체 8글자가 다 한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조하다는 것은 말라있다는 거예요. 말라있는 게 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죠. 자, 조에서 하나고 이 조한 경우는요,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떤 형상 같은 것도 물론 나이 먹으면 좀 바뀌겠지만 어렸을 때 모습을 그대로 나이 먹을 때까지 유지하는 게 하나고 조한 경우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음식물 얘기하면은 자, 변치 않게 만드는 어떻게 돼요? 한, 얼린다는 거, 한. 냉동, 얼린다. 그 다음에 조, 말린다. 이렇게 되면 뭐 변치 않죠. 그러니까 사람은 변치 않고 믿음직한 어떤 그런 상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변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자들. 완전 얼음덩이를 안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경우처럼 이게 굉장히 냉하다는 거예요. 일단. 몸이 차가운 경우도 있겠지만 냉한 기운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이분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면역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차가운 어떤 그 냉기가 흐르면요 모든 것이 의욕이 없어.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조가 6개이고 한이 8글자라는 이런 사람들은 절제 변치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한이 이렇게 강하면은요 어떤 일을 할 때 진척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얼어있다는 건 바뀌지 않는 거니까 진척이 있을 수가 없죠. 조하다는 건 말라있으니까 마찬가지죠. 말라있으니까 전혀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여자분이 이렇게 하나가 좋아하다는 거는 남자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 자,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이제 다른 거를 우리가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조로 왔을 때는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죠. 이렇게 조가 깨지면은 화합하기가 힘들다. 남자가 화합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보통 이별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혼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재혼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이분도 그래서 내가 자녀분은 어떠냐 딸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잠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주 자체가 냉한 경우는 대운에서 화운이 왔을 때는 그때는 임신이 가능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화운이 안 왔을 때는 몸이 차갑기 때문에 임신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임신해도 잘못하면 또 유산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별, 이혼, 재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면 일주가 임자로 되어 있죠. 임자로 되어 있는 이 임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양이에요. 양이 시퍼렇게 딱 날이 서 있는 이 칼이라고 보시면 돼. 이게 얼마나 지금 손 드세요. 양인을 하고 있는 양이. 거기다가 이게 간혈기둥이 되면 요 자리에 이게 배우자 자리야. 남자가
남자가 여기 들어갈 자리인데 여기 남자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12운성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정관이잖아요. 기토. 자, 기토하고 정관을 같이 가죠. 기토 정화가 처음에 자, 유에서 출발해요. 생진. 그 다음에 사. 이게 왕진. 축. 이것이 이제 묘지. 제왕. 장생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자죠. 여기 자잖아. 여기 절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이 남편이 여기에 절지에, 내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모든 게 끊겨진 절지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남자가 들어와서 여기 이 안방으로 치면 안방에 들어가면 추워서 못 산다는 거야.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니까 요 자체가 우리가 보통 부부 사이에 사이가 안 좋다고 보는 게 특히 이제 간이지정이 있을 때는 대척을 한다는 거야. 이 자리가 왜 나와 일간과 똑같은 기운이 일지에 같이 있다는 건 이 기토를 배척한다는 거야. 이 기토 와봐야 어떻게 돼, 여기? 이 물에 다 흐트러져 버렸죠? 이게 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물이 오면요, 이게 완전히 쓸려 내려가 버려요.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간일지동이 있을 때 그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배우자 자리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 12운성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따져보세요. 이런 경우는 절지에 있잖아요. 절지. 그러니까 전혀 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양일살이 있고 많이 걸려 있죠. 양일에다가 그다음에 내행한사다. 한이 너무 강해져 있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또 여기서 그나마 이제 결혼을 하셨다는데 우리가 이제 합에서 합이 있어요. 합은 우선 합이 있으면 우리가 다정다감하고 정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 차겁지만 좌축 합이 있죠. 이거는 좌하고 축은 육합이죠. 육합은 기본적으로 애정지수는 높아요. 육합은 애정지수는 높다. 이 자체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높은데 다른 환경이 너무 안 좋아. 따라갈 수가 없어. 이런 경우는 또 이게 파 기능이 있죠. 살 공부하는 거야. 자유파. 그 다음에 인유 원진이 또 걸리죠. 이렇게 인유 원진. 이게 합은 돼 있는데 육합이 있어서 애정지수는 좀 높았는데 다른 경우가 이 파가 있으니까 이게 결혼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결혼궁이 파가 걸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원진이 걸리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는 원망한다 이런 거. 차라리 치고받는 게 괜찮은데 이게 그냥 이렇게 남자를 지나갈 때 여자가 봤을 때 집에서 거실 지나갈 때 발바닥만 봐도 꼴 보기 싫다는 게 원진이잖아. 근데 이 원진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건 이제 조한 문제 때문에 원진이 그런 증오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습한 경우가 많으면 이게 조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가 습한 경우가 좀 약하죠. 하나하고 두 개 이렇게 있죠. 이게 좀 많으면은 이 습한 경우가 3-4개 정도만 되면 이런 조한 경우는 완전 되죠. 거의 습한 경우는 중간 어떤 균형을 맞출 수가 있죠. 이때는 원진 작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너무 조한 기운이 강하니까 원진 작용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게 지금 부부 사이가 이제 오래 해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에서 자꾸 벗어난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과숙살 혹은 과부살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외롭다는 뜻이에요. 외롭다. 옛날에 어떻게 해결했냐면 연지의 기준에서 인이 이것이 자 이걸 방합으로 보면 인, 묘, 시 이렇게 돼 있죠. 이 방합이라는 건 이게 뭐예요? 이게 가족합이잖아요. 가족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인묘진에서 벗어났으니까 여기에 축이 있을 거고 여기에 사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진행되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게 이것이 이제 과습살이에요. 여기 과습살이 있죠. 그러니까 이 여기 신살로 봐도 혼자 외롭게 살 팔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신살이라고 해서 호라비살, 과부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 못 들어가고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자 입장에서 이제 과습살이니까 또 외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주 구조에서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옛날에는 이제 적중했어요. 우리가 이제 농경사에서는 이렇게 되면 정말 외로워요. 왜냐면 외부 사람들이 뭐 놀러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 혼자 사는 방에 과습살이 이 과습식객이 사는 집에 혼자 놀러 온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동네 소문나면 그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렇다고 영화를 보겠습니까? TV를 보겠습니까? 뭐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현대에서는 이 과습살이 어찌 보면 또 좋게 생각하면 좋아요. 걸적거리는 거 없잖아. 뭐 밥해줄 사람이 신경 써서 뭐 밥해줄 남편도 없고 뭐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문화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취미도 살리고. 그러니까 좀 생각은 달리 하셔도 되겠지만 일단 이제 공부니까 이런 어떤 있으면 기본적으로 외롭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외로운 거. 자, 그 다음에 이 사주 구조는 제가 볼 때 공부를 하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왜냐면 수용할 수 있는 관인상생 구조로 흘러가죠, 이 사람은. 자, 여기 이제 주인공이 임수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이 축이 이렇게 직접 하면 이 극이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돼요? 화를 걸쳐서, 금을 걸쳐서 금생수를 흘러가죠. 내가 직접 극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하는 쪽에 먼저 1차. 왜 이거? 탐합만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 합을 먼저 하자. 토생, 금생수에서 이 관이 직접 극을 하는 게 아니고, 자, 이 금을 생해서 다시 수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지금 이 터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극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생을 하죠, 이렇게. 생을 해서 다시 이렇게 계속 생으로 들어간다. 관이 인성을 통해서 생으로 들어간다. 관인상생 구조가 되면 이런 경우는 조직에 상당히 적응을 잘해.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 조직 사이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수용하는 걸 너무 잘하니까 다 잘 받아들이니까, 자, 직원이라든가 뭐 밑에 부하 사람, 상사 뭐 할 거 없이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구조, 관인상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관인상생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쁜 짓도 잘해. 애교도 잘 부리고. 그러니까 직장 사회에서는 굉장히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보면 이제 또 다른 상태로 보면 이 관이 한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관 자체가. 왜냐면 이 수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습한 상태예요. 또 이런 경우 얼어 있는 경우죠. 전혀 녹을 수가 없는 구조. 화가 없잖아요. 일반 원리를 보면 인이 있으면은 웬만한 이렇게 물이 강해도 아무리 물이 강해도 인이 하나 있으면 그 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게 불이 있어야 해요. 태양이 떠 있어야 이런 물을 흡수해서 이렇게 올려서 우리가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 얼어 있으니까 이것이 물을 흡수하기도 쉽지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견겁제가 또 강하죠. 이렇게 강하면은 거기하고 또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거기다가 또 간이지동이 있고 자유파가 돼 있고 원진이 걸려 있고 과습살이 있고 또 조로 봤을 때 한하고 조하니까 절대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변치 않는다는 거는 사람의 인간관계가 깔끔한 거예요. 이렇게 아주 소수의 한두 명만 사귀는 사람만 사귀지 웬만한 사람 만나는 건 잘 안 만나려고 해요. 본인이 왜냐면
그렇게 접근해서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을 사귀는 게 굉장히 어떻게 서툴러. 그러니까 그런 자체가 본인이 부자연스럽게 느끼니까 아예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이 좋아하다는 게 까칠하다는 뜻이에요. 까칠하다, 좋아하다, 까칠하다. 그러니까 사람 인간 유도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렵냐? 한 집에 남편을 내가 만나서 남편하고 이렇게 부부 생활하는 그 자체도 부부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껄끄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여자가 이상하게 냉기를 가지고 있고 이 대하는 모습이 너무 집에서도 사무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꼭 여자는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자 자체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꽃이니까 꽃이 예쁘게 피어야 되고 또 애교도 있어야 되고 그죠?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남자들이 그 여자들을 이렇게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일체 없다는 거 봐야 돼.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통화를 해봤는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 사주 구조가 조금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머니가 겪어본 것처럼 남자하고 인연은 좀 약하다. 그러냐면 남자들이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본인 자체 사주 본인이 이렇게 일부러 만든 건 아니지만 사주 구조가 남자를 멀리하게 되어 있다. 그 대신 요즘은 그런 옛날 어떤 그런 그 아주 고정적인 개념이라든가 그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로 남자를 사귀면 좋다. 친구로 남자를 사귀어라. 그 대신 한 집에 살면 안 좋다. 왜? 한 집에 살다 보면 너무 내놓으니까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오늘은 참 어찌 보면은 씁쓸한데 이게 여자로 태어나서 어떤 한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따뜻하게 이렇게 좀 안아줄 수 있는 남자가 있으면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냉기가 심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주 구조다. 전체적인 이런 신살 이런 걸 다 하기 전에 이미 조부가 완전히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쪽으로 원래 얼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말라 있는 저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이성하고 어울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미 다 지난 세월이고 이제 나이가 60인데 물론 요즘에는 60이면 청춘이라고 그러시니까 아직까지 이제 이런 경우는 남자들 사주가 아주 불로 되어 있는 사주 있어요. 불로 화로 다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사주를 봐가지고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게 바로 궁합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얼어 있는데 상대편은 얼음을 녹일 수 있는 불로 되어 있는 사람 만나면 최고의 궁합이다. 그래서 노를 한번 멋지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